내 나이 32, 5억을 잃고서야 코인 투자가 끝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시절, 나는 28세로 군 제대를 마치고 인생의 휴식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백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세상에서 별다른 알바 자리도 없었고, 정부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으로 무얼 할까 하다가 나는 집에 틀어박혀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 코인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히려 급등하며 많은 이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학교 선배로부터 코인판에 수많은 영앤리치의 삶에 대한 신기루 같은 환상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 너도 코인 투자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선배는 이미 코인으로 대학생으로 만져보기 어려운 몇천만 원의 돈을 번 상태였고, 나도 영앤리치를 꿈꾸며 그의 말에 나는 홀린 듯 내가 모아둔 100만 원과 어머니께서 주신 300만 원을 합쳐 400만 원을 그 코인에 투자했다. 그때만 해도 이 돈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 믿었다. 내가 코인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불장은 광기가 가득했던 장으로 바뀌었고, 내 자산은 폭등했다. 순식간에 내 계좌에는 3,200만 원이 들어왔다. 어머니께 2천만 원을 드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정말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건 코인 초보자들이 누구나 겪는 일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코인에 미쳐버렸다. 마치 신에게 받은 인생의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내가 연 듯하였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처음 불을 선물하여 인간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듯이 코인은 찌질했던 핫바리 백수에서 나의 삶을 한강뷰가 보이는 펜트하우스로 바꿔버릴 것 같았다. 유튜브와 커뮤니티 각종 서적을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해 코인 차트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연구했다. 투자하는 족족 수익금이 불어났고 나는 자신감이 붙었다. 단기 매매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시궁창 같은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코인밖에 없다라고 느꼈고, 나는 전업 투자자로의 길을 선택했다. 내가 가진 전 재산 8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다. 처음에는 돈이 쉽게 불어났다. 순식간에 2배로 불어나더니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몇 달 후 계좌에 3억이 찍혔을 때 나는 포르쉐를 구입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이었다. 그때 수익이 생길 때마다 나에 대한 보상으로 클럽이나 술집에 가서 코인을 하는 친구들과 나가 놀았고, 그때 나는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나의 돈과 스타일에 매료된 듯 보였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그녀가 나의 돈과 선물에 더 관심이 많아 나를 만날 거라 당연히 생각했지만, 그 당신 그녀는 나에게 너만 있으면 돈은 문제없어라고 말하며 나를 의지했던 순간들은 나와 그녀는 비록 화류계에서 만났지만 다를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었고, 점점 나는 그녀와의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코인 투자에 더욱 몰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순간의 행복이었다. 코로나가 점차 진정되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코인 시장도 예전만큼의 급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2년 루나 코인의 폭락이 일어났다. 루나 코인은 단 몇 일 만에 거의 무가치해졌고, 이는 전체 코인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루나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큰 수익을 위해 알트코인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바꿔놨기에 나의 계좌도 예외는 아니었다. 루나 코인 폭락 이후 알트코인들은 반토막 나는 것이 수두룩했고, 나는 거기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였기에 이 폭락을 견뎌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더 최악의 판단은 빠르게 본전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이미 갈려버린 시드를 다시 채우고자 어머니께 부탁해 평생 모은 돈 2억 원까지 투자했지만 결국 계좌는 6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날 밤 나는 포르쉐를 팔아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고 길거리를 방황했다. 그렇게 찜질방과 허름한 여관방을 배회하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숙식이 제공된다는 구미의 한 식품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공장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팀장님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어느 날 팀장님은 시간 되면 소주 한잔 하자고 하였다. 팀장도 젊은 놈이 하루 종일 기숙사에 처박혀서 가족 친구들도 만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확히 어떤 사연이 있는 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연 많은 놈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인지 팀장과의 대화는 내가 가진 상황에 대해 모두 털어놓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소주 한 잔, 소주 두 잔, 소주 한 병, 소주 두 병 그렇게 넘어가는 술잔 속에 나는 눈물이 왈칵 났고 팀장에게 나의 코인 이야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놓게 되었다. 그리고 엉엉 울었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는 팀장은 나의 손을 잡으러 어렵게 운을 띄었다. 왜 자네는 벌기 힘든 코인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냐? 나도 젊었을 때 주식에 미쳐서 모든 걸 잃은 적이 있다. 그때 나도 자네처럼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모든 걸 걸었지. 하지만 결국엔 모든 걸 잃고 가족과 멀어졌다가 어렵게 다시 돌아왔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했다는 걸 깨달았어. 자네도 지금 돌아가면 분명 깨달을 게 많을 거야. 팀장님의 말을 들으며 나는 눈물이 났다. 정말 몇 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날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12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동안 핸드폰도 바꾸고 어머니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이 못난 아들이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드렸다. 엄마 미안해. 나 집으로 돌아갈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위잉 핸드폰이 울렸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다. 받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니 받으면 너무나 죄송해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수신 거부를 하고 문자로 어머니께 오늘 저녁 8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하였다. 어머니의 답장이 왔다. 조심히 와 고마워 사랑해.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어머니의 답장을 곱씹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했던 동네 어귀 그리고 가까워지는 나의 집집. 익숙한 우리 집 대문이 보였다. 어머니는 집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다. 어머니는 나를 안으시고 말없이 울기만 하셨다. 아버지와 형도 모두 계셨다. 모두 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몸은 괜찮냐며 내 손만 만졌다. 그날 저녁 나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밤을 보냈다. 이렇게 나의 코인 투자 인생은 끝이 났다. 그 이후 형의 가게에서 매일 함께 일을 하며 꼬박꼬박 저축도 하고 있다. 포르쉐도 없고 화려한 생활도 없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다. 친구들도 모두 나에게 잘했다며 격려를 보내고 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겠다는 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